안녕하세요. 회화여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화여고 먼저 총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화여고 이번에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많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킬러 문제 아이디어가 다소 있었습니다. 또 시중 심화서 문제가 많았는데 풀 줄 알았으면 좀 빨리 풀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도형 문제가 있는데 중학교 도형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실수 유발로 잡았는데 일단 먼저 1번 보기. 세 집합 ABC에 대하여 A 교집합 C 그리고 그게 B 교집합 C 안에 쏙 들어가면 이거이면 A B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옳지 않은 거 거짓인 명제 찾는 문제입니다. 얘가 바로 거짓인 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서 거짓인 얘를 제가 잡을 수 있겠죠. A와 C 교집합이 B와 C 교집합 안에 쏙 들어갔는데 A가 B 안에 쏙 들어가지 않는 경우 A, B가 다른데 C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다 치면은 얘 교집합도 C고 얘 교집합도 C인데 같으면은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A가 B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 경우 발레를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닌데 이 1번 문제를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은 4번에서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y는 0이다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표현 대신 이거 대신 상수 xy에 대해서 라고 나온다면은 실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1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번 문제도 실수 유발로 잡았는데 3번에서 우리가 니은 조건이 루트 AB 한 개 A 더하기 B 분의 2AB 이 니은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가 조합평균, 얘가 기하평균이라서 크기가 이렇다 할 때는 AB 항상 어떠할 때 A가 양수, B가 양수, 우리가 양수일 때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그래서 니은 맞다고 생각할까봐 요 3번에서는 니은을 좀 조심하길 바랍니다. 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4번 문제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이 유형을 어떻게 하면은 편하고 쉽게 잘 풀 수 있을까? 얘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는 x에서 x로 가는데 x에 있는 2, 4, 6, 8이 2, 4, 6, 8로 갑니다. 2는 보니까 8로 갑니다. 4는 집어넣어서 2, 6은 4, 8은 6으로 갔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 fg랑 gf가 있을 때 요거를 풀 때 옆에다가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요 세트를 그려놓고 이쪽에서 한번 생각한 결과가 여기서 생각한 결과랑 같은 값으로 간다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구하라는 건 G4 더하기 G6 요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 보면은 G라는 게 2가 6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2가 6으로 간다. G2가 6으로 간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죠? G2는 6으로 간다 해놓고 이제 요게 성립하게끔 하나씩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로 볼 수 있겠죠? G 타고 F 타는 걸로. 그러면 얘는 G 연산 F는 F 타고 G 타는 거니까 F 타고 G 타는 요만큼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얘는 2가 최종적으로 4로 갑니다. 2가 4로 갔어. 그럼 여기서도 2가 4로 가줘야죠. 그래서 8이 4로 간다. 8이 4로 간다 했으면은 다시 봅시다. 8이 2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8이 2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6이 2로 갔으니까 6이 2로 갔다. 자, 다시 6, 8로 갔습니다. 6이 8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6이 8로 갈 수 있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 남은 거 긋고 우리가 전부 다 G 찾았습니다. 따라서 G4는 8이고 그 다음에 G6은 2입니다. 답은 10. 요 문제 많이들 나오는데 플래티넘 34페이지 108번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6번) 부분집합 개수 묻는 문제. 각각의 원소 자리 정하는 문제인데 두 집합 있습니다. A는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에 해 1이랑 5 찾아줄 수 있겠죠? 다음 B는 적혀있는 거 그대로 1, 2, 4, 5, 90 1, 2, 4, 5, 90 요렇게 A, B 하고 난 다음에 A 교집합 X 한 개 공집합 그리고 B 교집합 X 한 개 X가 됩니다. 이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집합 X 개수 묻는 문제는 부분집합 개수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죠. 부분집합 개수 묻는 문제 각각의 원소 자리 정하기라고 생각합시다. 각각의 원소 자리 정하기. 자, 우리가 A와 X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은 A와 X가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요 내용 B랑 X랑 교집합한 게 X다. 그럼 그림 그렸을 때 벤다이어그램 그림 그릴 때 안에 있는 애가 B인지 X인지 자 교집합해서 다시 X 나와야 되니까 안에 게 X B가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요 내용이 주는 내용은 X가 B 안에 쏙 들어간다. 그럼 X가 B 안에 쏙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X의 부분집합 개수예요. X의 부분집합 개수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조건에서는 X와 A가 교집합한 게 공집합이니까 X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누구랑 누구? 1이랑 5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1이랑 5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1, 5를 제외하고 우리가 계속 볼 건데 집합 X에 있는 원소들은 B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 4, 9, 10 2, 4, 9, 10이 X에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 두 개씩 2, 4, 9, 10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군데 영역이 있으니까 부분집합 개수 문제는 2에 4제곱해서 16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7번 보면은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fx는 x의 절대값 x 플러스 a라고 주어져 있고 그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 한 개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a에 곱하기 f 연산 f 전체의 역함수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갔다는 거는 f 함수에서 누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a 한 개 마이너스 1이네요. a는 얼마? 3. a는 3. 요거 하나 찾았네요. 요거 3입니다. 다음 계속 할 건데 얘 역함수를 하는데 여기서 f 인버스 7 요렇게 합성함수의 역함수 따로 떼줄 수 있죠. 얘가 같아가지고 더 쉬웠습니다. 그러면 요것들 각각 하나씩 찾으러 갑시다. f 인버스 7 한 개 어떤 값이 t가 나왔다. 그러면 ft 값이 7 되는 거를 우리가 찾으러 갑시다. ft 값이 7 되는 거. t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t 절대값 t 더하기 a 값 3이라고 찾아놨으니까 3 집어넣은 게 7 나온다. 넘어가면은 4니까 우리가 t가 양수라고 치면 t제곱이 4 되는 t 값은 2겠죠. 음수인 거는 해보면은 안 나온다. 그래서 t 값 2인 거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전체가 얼마? 2였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f 인버스 2 마저 찾으러 갑시다. 이 값을 우리가 k라고 놓고 계속 풀어봅시다. 그러면 f 인버스 2가 k니까 f 함수 2 나오는 값이 언젠지 갖다 집어넣어서 k의 절대값 k 하고 플러스 3 한 개 2 나오는 값을 한번 찾으러 갑시다. k가 언제 됩니까? 이거 넘기니까 k는 언제?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하구나. k가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이 전체, 요만큼 한 전체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 다음, 우리가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도 실수하기 좀 좋아서 실수 유형으로 잡았는데 8번은 아니고 문제 유형. 아니고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정석에 그대로 있습니다. 정석 공통 수학 실수 단원 있는 문제. 기본 5-2. 그러면 적어 놓을까요? 정석 75페이지 5-3 기본 5-3 얘는 공통 수학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니고 유형 얘를 어떻게 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백이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 아니고 6의 배수 아니고 그 다음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아닌 자연수 개수. 그러면 우리가 긍정인 거를 A, B로 잡아가지고 A를 6의 배수로 잡겠습니다. A 6의 배수. B라는 집합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4인 집합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라는 거는 개수를 묻고 있는데 6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아닌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드모르간 법칙 써서 따로 빼내면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요걸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체에서 누구 뺀 걸로? A 합집합 B 얘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고 유형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긍정을 A, B로 잡아서 A, B 그러면은 여기 방번호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했을 때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의 개수는 어디 구하는 거? 4번 영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 그러면 지금 전체 개수는 쉽네요. 전체 개수는 100이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100개.
그러면 이제 할 일은 A 합집합과 B 원소의 개수인데 걔를 찾으려면은 우리가 A 합집합 B 개수는 A의 개수에다가 B의 개수에다가 A 교집합 B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집합 A 6의 배수 100 이하 6의 배수는 16개. 그 다음 B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나머지가 4인 원소의 개수는 20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해야 될 게 요 내용이죠. A 교집합 B. 그래서 요 정석을 한번 봐는 것도 괜찮겠죠. 봅시다. 우리가 A 교집합 B인데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거를 5M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M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M 정수면은 이 M에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모든 정수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6N부터 쭉 해서 6N 플러스 5까지 요렇게 6개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대입하면은 30의 N 플러스 4부터 그 다음에 9 그 다음 5씩 다 더하면은 14 그 다음 19 그 다음 24 그 다음 29 됐죠? 그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은 전부 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또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요 앞에 거는 항상 6의 배수 되니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6배수인 누구 찾기. 요렇게 되는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30의 n 플러스 24의 형태인 n은 0부터 들어갈 수 있는 수라 생각하면은 몇 개가 있죠? 24, 54, 84 해서 몇 개? 3개. 요 3개를 잘 못 찾을까봐 실수용으로 넣었습니다. 이 3개. 그래서 답은 33. 요렇게 찾았습니다. 최종적인 답은 우리가 100에서 33을 빼니까 얼마? 67. 다음 여기서 봤을 때 아니고 유행해서 이 4번을 했듯이 10번도 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0번의 마지막에 보면은 A안도 택하지 않고 B안도 택하지 않는 학생의 수의 최대값, 최소값 문제입니다. 그럼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 어느 학교 50명, 전체가 50명 전체가 50명 A안 택한 사람이 28명, B안 택한 사람이 35명, A안도 택하지 않고 B안도 택하지 않는 학생의 수. 그러니까 방금 8번 문제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는 어느 영역? 여기 4번 영역. 이 바깥쪽에 있는 거에 최대값, 최소값. 그러면 10번 문제를 그냥 바로 푼다면은 많은 학생들이 객관식 문제 바로 풀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풀이. 10번 두 가지 풀이를 할 건데 먼저 여기가 A가 몇 개? A가 28명. A 28명. 그 다음 B가 35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최대가 될 때는 그림으로 생각합시다. 최대가 될 때의 그림은 B 안에 A가 쏙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상황일 때가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50에서 35 빼니까 최대는 얼마? 최대는 얼마? 15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최소일 때는 A, B를 그냥 적절하게 나눠 가져서 요 안에가 공집합이 되고 어떻게 더 해가지고 50을 빼버리면은
A가 28개, B가 35개. 전체 집합이 50이 되려면은 교집합이 13, 13개 가져가는 상황. 얘가 13개 가져가서 이게 15개가 되고 여기가 22가 되면은 이게 50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공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일 때는 언제? 0일 때.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우리가 A가 B 가장 많이 겹쳐져 있으면 쏙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바깥 영역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게 제일 클 수 있겠죠. 그 다음 얘가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최대한 떨어져서 이 부분이 없어지도록 잡아낼 수 있으면은 최소값은 0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합을 구하는 문제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얘를 정상적으로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는 28개, 얘는 35개. 그러면 내가 구하라는 거는 요 바깥에 있는 영역의 최대 최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은 교집합부터 x로 잡고 각각의 영역의 원소를 적어봅시다. 28 빼기 x, 여기는 35 빼기 x. 다 4개의 영역을 다 더해서 50이 나와야 됩니다. 50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x-13이면 되겠죠. 알 수 있는 사실은 각각의 영역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니까 x는 어디서부터 0, 1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쭉 하니까 어디? 28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의 최대 최소 이것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40일인데 여기에 40일이 있죠. 그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x 빼기 13 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니까 x 빼기 13의 최대 최소는 0부터 어디까지? 15까지입니다. 최대 최소. 따라서 합은 15였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은 F1이 2 그리고 F3한 개 i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F3한 개 항등함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X에서 X로 가는데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서 갈 겁니다. 3번 가서 자기 자신으로 나와라. 그러면은 각자 자기 자신으로 가면은 3번 해도 자기 자신인데 처음에 F1이 어떻게 간다? 2로 간다 그랬습니다. F1이 2.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은 F4가 I 뭐 그런 함수에 성립하는 거 개수 찾는 문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 유형이죠. 그런데 요거는 간단하게 F3i 되게끔 F를 그릴 수만 있으면 되니까 1이 2로 가고 엇갈리게끔 이렇게만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3번에서 i로 간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두 번에서 i가 되는 그림은 x자. 4번 해가지고 i 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 하고 난 다음에 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G13 2 더하기 구하라는 게 G의 14 3 요렇게입니다. G는 F의 역함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역함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역함수를 직접 찾아가지고 3번 한 게 i면은 자 여기다가 g를 3번 해봅시다. g를 3번 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i 됩니다. 뭐가 3번 한 게 g 함수도 3번에서 i 된다 그래서 얘를 최대한 바꿔서 적으면은 g의
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관찰하니까 1 되겠죠. 요거 더하기 g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 관찰해서 얘를 풀 수 있고, 그러면은 거꾸로 가는 함수니까 2는 거꾸로 가면 어디로 가니? 1로 갑니다. 자, 거꾸로 2번 갑시다. 3이 거꾸로 한 번 가고 또 거꾸로 가니까 얼마? 1 돼서 최종적인 답은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번.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등급 변별력 문제로 잡았는데 정말 자주 나오는 심화 빈출이죠. 얘도 플래티넘에서 있어서 시중 심화서에서 많이 봤을 문제입니다. 플래티넘 15페이지 37번. 12번. A는 90 이하 자연수입니다. 집합 B는 30과 서로 소인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와 서로 소인 자연수는, 자, 집합 B X인데 X는 30과 서로 소인 자연수. 두 수가 서로 소라고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두 수가 자연수에서 서로 소라고 하고, 집합에서 두 집합이 서로 소인 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그림. 우리가 30과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거는 30을 뭐 해야 되죠? 소인수분해 해야 되죠. 2, 3, 5. 내가 어떤 수가 2, 3, 5랑 공통인 약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그런 수를 서로 소인 수라고 할 건데, 30과 서로 소인 자연수는 2, 3, 5 배수가 아닌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꿀팁. 앞으로 어떤 집합 서로 소인 자연수를 나타내는 집합이 나오면은 꼭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집합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문제가 확실히 풀기가 쉬워질 겁니다. B의 여집합은 어떤 원소를 모아갖고 있냐? 30과 우리가 2, 3, 5 소인 수문엔 2, 3, 5의 배수인 집합. X는 2, 3, 5 배수인 집합. 2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인 거를 모아놓은 게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은 확실히 문제 풀기가 쉽겠죠. 가에서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 보면은 나에서 X 교집합 B 한 개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그러면 X랑 B랑 겹치는 게 없다라는 내용. 우리가 집합 B가 서로 소인 자연수니까 B의 여집합을 가져와서 문제를 풀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X랑 B랑 겹치는 게 없는 그림이야. X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나는 서로 소인 단어가 나오면 B의 여집합을 끌고 올 거야. 그럼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니까, B가 아닌 바깥쪽이니까 X와 B의 여집합은 이런 관계가 되네. 나를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다음, 다는 우리가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10이랑 서로 소이다. 집합 X는 10이랑 서로 소이다. 10이랑 서로 소. 10이랑 서로 소라는 거는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거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건데, B의 여집합 2, 3, 5 배수 2, 3, 5 전체를 우리가 90 이하 자연수로 잡을 건데, 2의 배수인 집합, 3의 배수인 집합, 5의 배수인 집합을 생각했을 때 B의 여집합은
2, 3, 5 배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영역이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는 b의 여집합인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다도 만족해야 돼. 10이랑 서로 소야 돼. 10이랑 서로 소라는 말은 2배수 아니고 3배수 아니라는 거. 2배수 아니고 3배수, 5배수도 아니다. 2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니다. 그러면 2배수도 아니고 5배수도 아닌 영역은 이쪽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원소들은 x에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니까 그걸로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 찾는 거는 3의 배수인 집합. 3의 배수 원소의 개수에서 우리가 3이랑 2랑 겹치는 6의 배수를 빼고 그 다음 3이랑 5랑 겹치는 누구도 빼자. 15의 배수도 빼겠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이 두 번 빠졌겠죠. 요 영역. 요 영역이 두 번 빠졌는데 요 영역은 2, 3, 5의 배수니까 30의 배수. 30의 배수는 두 번 빠졌으니까 더해주자. 답 냅시다. 30, 90이니까 문제에서 집합 A 전체 A가 90이야 자연수니까 30개, 여기는 15개, 여기는 6개, 그 다음 플러스 3 해서 계산하면은 12개네요. 그래서 집합 X를 이룰 수 있는 원소가 12개나 있어요. 그런데 가에서 X는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2에 12개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 누구 빼자? 공집합 되는 경우 하나 빼서 2의 12제곱 2048, 2048에서 하나 빼는 2047. 아하, 죄송합니다. 2의 11제곱이 2048이죠. 그럼 2의 12제곱은 한 번 더 했으니까 4096. 거기서 4096에서 하나를 빼니까 4095.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숫자가 조금 컸어. 요것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다음 14번으로 갑시다. 14번.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1등급 변별력 문제로 잡았습니다. 14번. 우리 14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게 16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ab입니다. 정수 ab에 대하여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p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 p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한 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 절대값 한 게 우리가 절대값 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q는 x가 b 빼기 1 또는 그 다음에 x는 b 플러스 1 요거일 때 p 조건과 q 조건이 요거일 때 pq가 거짓이 돼도 P면 Q이다가 뭐가 되도록? 거짓이 되도록 하는 순서쌍의 개수 찾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 되는 순서쌍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느낀 게 거짓이 되는 순서쌍 찾는 거는 전체 개수에서 참되는 게 몇 개 안 되면 참되는 거를 빼가지고 푸는 것도 괜찮은 적 많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카운팅 하다 보면은 거짓인 거 개수를 찾는 것보다 전체에서 뭐를 찾는 게 빨랐다. 전체 가지수에서 참인 가지수를 빼가지고 찾는 게 좀 빨랐습니다. 그러면 전체부터 한번 몇 개인지 잘 찾아봅시다. A, B 전체 개수가 몇 개나 있을까요?
A가 0일 때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총 몇 개? 9개입니다. 그 다음 A가 풀마 1일 때는 A제곱이 1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2 곱하기 7 해서 14개였겠죠? 다음 풀마 2일 때 A가 풀마 2일 때는 4 될 거고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해서 총 14개 똑같네요. 다음 풀마 3일 때 A가 풀마 3이면은 B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총 5개. 다음 풀마 4일 때는 얘는 0밖에 없네요. 그래서 몇 개? 2개. 그럼 전체 가지수가 일단 몇 개인지 더해서 11, 28, 39, 죄송합니다. 여기가 풀마니까 여기 5개에다가 2 곱하니까 10개였네요. 그래서 38개에다가 11개 더하니까 49개. 49개. 전체는 49개였습니다. 49개에서 지금부터 참인 거를 잘 한번 빼봅시다. 참인 거. 그럼 참인 거를 잘 관찰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놓고 우리가 상황을 잘 관찰해 봅시다. A가 0일 때. A가 0이면은 P 그림이 0에서부터 1. 0부터 1인데 0은 빵꾸, 1은 색칠입니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런 빵꾸 색칠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객관식인데 이 번호가 한 개 차이 나가지고 실수해서 너무 틀리기 좋았던 실수하기도 좋았던 실수 유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를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P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Q를 볼 건데, Q는 요 값들에 따라서 B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Q는 B를 기준으로 하면은 B 빼기 1, B 플러스 1 해서 B 빼기 1에서는 이렇게 가고 B 플러스 1에서는 색칠하고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2, 3, 4 그러면 A가 0일 때 P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참이 되는 거를 한번 카운팅하고 싶어. 거짓이 되는 거 말고 참이 되는 거를 한번 카운팅하자.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상황.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상황. 그러면 내가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쏙 들어갈까? 이렇게 그림이 되면은 쏙 될까? 되네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어도 여기 색칠이고 이렇게 돼서 Q가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되네. 그럼 얘가 한 칸 밀리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다 되겠네요. 다 P 흰색이 쏙 들어간다고 그림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B 값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B 값이 2일 때. B가 2면은 한 칸 옆에서 빵꾸로 갑니다. 빵꾸. 이렇게. 그러면 얘가 B 값이 2면은 빵꾸로 가는 거니까 P 안에 있는 색칠이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는 안 됩니다. 3, 4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몇 개? 6개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우리가 9개 중에서 몇 개? 6개가 참이 되네. 계속하겠습니다. A가 얼마일 때? 풀마 1일 때. 풀마 1일 때 그림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풀마 1일 때. 풀마 1일 때. 풀마 1일 때.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그 다음 2까지. 빵꾸, 색칠. 얘가 P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볼 건데 B 값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값 중에서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가 옆에서
B가 마이너스 2면은 그림이 가능할까? B가 마이너스 2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인 상황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빵꾸로 그려지고 여기는 색칠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Q가 이렇게 되면은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참인 순간이겠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요걸 한 칸 옮긴 마이너스 3도 당연히 될 거고, 우리가 3일 때는 될까요? 3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빵꾸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P에 있는 2가 Q 안에 안 들어가서 쏙 들어가는 참인 상황이 될 수 없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마 1에 대해서 두 가지니까 A가 1일 때도 두 개, 마이너스 1일 때도 두 개 해서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참으로 되겠죠? 지금 우리는 참이 되는 순간이 몇 개 있는지 6개, 4개, 그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요거 A가 풀마 2일 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빵꾸, 색칠, 요렇게 P가 그려질 때 우리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3, 지금 마이너스 3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3, 3은 안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인 케이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봅시다. 요거 한 칸 옆에 있을 때는 빵꾸 되고 여기 색칠되고 요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3일 때가 P가 Q 안에 쏙 들어가는 그림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한 가지 있네요. 풀마 2일 때 몇 개? 한 개 있는데 2일 때도 한 개, 마이너스 2일 때도 한 개. 그래서 두 가지. 그러면 그 다음 순간 해보면은 얘가 더 커지니까 안 되는 그림 바로 볼 수 있겠죠? 얘부터는 없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A가 풀마 3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어떻게 됩니까? 4까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는 거를 그려들 쏙 들어간다가 할 수가 없겠죠. 얘가 P인데 Q가 B 값이 요 사이에 있으면은 그 값에서 한 칸 옆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절대 P를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되는 거 몇 개? 12개. 그래서 49에서 참이 되는 게 12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짓이 되는 개수는 순서상이 몇 개 있다? 37개 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모의고사 수원에서 격자점 문제 킬러 문제로 격자점으로 한번 바꿔서 풀면은 조금 나을 수도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격자점까지 생각해서 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격자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인 점을 A, B라는 A, B 축으로 잡아가지고 점을 한번 다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가능한 점을 다 찍어 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3도 되니까 여기도 되고 3,2도 되니까 여기도 되고, 계속 점을 찍어서 격자점 안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정수인 점을 다 격자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몇 개? 49개다. 여기가 9개, 여기가 7개, 5개, 1개. 똑같아죠. 49개 점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으로 풀 건데 전체에 이 점들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거를 빼줄 거다. 언제 참이 되냐?
P가 Q 안에 쏙 들어가면 되니까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Q 모양을 알죠? Q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B라는 점이 있을 때 B 빼기 1, B 플러스 1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Q입니다. Q. 이렇게 그려지는 게 Q예요. 그랬을 때 P가 요 안에 쏙 들어가는 상황이면 된다. 그래서 P가 이쪽에서 쏙 들어가려면은 절대값 A 더하기 1 하고 얘가 색칠되는 요 상황이 쏙 들어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절대값 A 하는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거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 A 더하기 1이 B 빼기 1보다 작거나 또는 B 플러스 1 값이 마이너스 절대값 A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절대값 A가 얘보다 큰 케이스. 그래서 같다 라고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버리면은 B는 절대값 A 플러스 2거나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빼기 1 이러한 순간 만족하는 게 우리가 참이 되는 거니까 A, B를 격자점 안에서 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Y는 절대값 X 플러스 2 그림이랑 똑같으니까 꺾이는 그림을 그릴 거고 2에서 꺾이는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0,2에서 꺾이는 요런 그림이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이 그림은 위로 꺾이는데 마이너스 1 여기네요. 여기에서 요렇게 꺾이는 그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이 되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더 큰 거 그러니까 경계에 있지 않은 두 개밖에 없고 얘는 경계 포함이죠. 등호가 있으니까 경계 포함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래서 10개, 2개 해서 12개. 똑같죠? 12개. 그래서 49 빼기 12에서 37. 지금 요 격자점 풀이는 그 박민지 선생님이 푼 방식인데 제가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옛날 수능에서는 수원의 격자점 문제가 매우 중요한 파트였는데 요즘에는 중요도가 좀 떨어졌지만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다. 둘 다 잘 학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갑시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 fx가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거에 대하여 f를 계속 반복하는 계속 합성함수하는 y는 fnx 이렇게 했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S4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S4값.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품 문제였죠. 1품에 있던 페이지 46페이지 11번 문제랑 비슷한데 절대값이 있는 꺾이는 그래프에 대해서 그거를 반복했을 때 x축과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4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실제 시험장에서 얘를 그림 그리다가 좀 실수할 여지가 있어서 얘도 실수를 좀 유발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변별력은 2등급 변별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림을 한번 잘 그려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꺾이는 점이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꺾이는 기울기가 이쪽으로 갈 때는 1이고 이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인 그림. 그래서 처음에는 요 넓이가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라? 플러스 1만큼 올린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1만큼 올리면은 요 점으로 오겠죠. 그리고 그리면은 요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뒤집어. 이렇게 뒤집힙니다. 그런 다음 지금 이 함수는 F1이었습니다. F2를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 얘를 어떻게 해라? 얘를 두 칸 내려라 그랬습니다. 두 칸. 마지막에 F2는 F를 더하기 1만큼 한 다음에 뒤집어 올린 다음에 다시 빼기 2 해라. 그럼 얘를 다시 빼기 2 해서 그리면은 우리가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서 요렇게 볼 수 있겠죠. X축이 요렇게 바뀌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흰색에서는 우리가 F1이 이렇게 돼서 구하라는 게 요 넓이였는데 F2에서는 X축을 움직여 가지고 요렇게 넓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F1 그림과 F2 그림을 따로 그려가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X축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이었,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두 칸에 한 칸짜리인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네 개 등장합니다. 그래서 S1이라는 그림은 S1은 넓이가 1인 요 삼각형이 한 개와 세 개가 나왔다. 그 다음 생각할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한 칸 올리고 난 다음에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서 그거를 두 칸 내렸으니까 그 그림이 얘랑 일치했습니다. 요렇게 되는 그림이랑 일치했죠. 요렇게 되는 그림이랑 일치하는데 중요한 거는 축이 바뀌었습니다. 축이 여기서 두 칸 위에 있는 요렇게 되는 축으로 바뀌었죠. F2 할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밑에는 일자리인 삼각형이 두 개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S2라는 거는 밑에 하나, 둘과 다섯 개. 그러면 이제 S3를 할 건데 S3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1, 2, 3, 3, 5, 7. 3 더하기 7이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맞을지. 그러면 S2 이 그림을 한 칸 여기 있네요. 요 그림이네. 요 그림을 한 칸 올린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 내리면은 그림이 딱 요렇게 됩니다. 요 부분. 요렇게. 요 그림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축이 두 칸 올라가는 그림. 요렇게 축이 바뀌겠죠. 그래서 요번에 S3 할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려지고 위에 똑같은 그림이 일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7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여러 번 그려가지고 잘 파악해서 얘를 빨리 찾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문제를 변형하면은 S5도 규칙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규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3. 다음 우리가 16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 16번은 중학교 도형 문제. 우리가 원에 접할 때, 원이랑 직선이랑 접할 때 삼각형이 접점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 각은 누구랑 똑같습니까? 요 각이랑 똑같은 거. 얘를 써가지고 우리가 16번을 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y는 k가 있을 때 이 점을 0, 이 점을 A, 그 다음 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이 둘러싸인 경계 내부에 도형 D라고 하자, Y는 K라고 했을 때 두 점 A, B에 대하여 명제, D에 속하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각 POA랑 그 다음에 각 PBA, 이게 각이 같다. 그러면 우리 P를 잡아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P가 있다.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 요 각과 요 각이 같다.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돌릴 수 있을까요? 원을 돌려서 원 그려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을 그려서 생각하면은 이런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원, 그리고 요 점이 노란색과 뭐하는 점? 접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짜리? 1짜리인 수직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거기 위에 뭐가 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45도였으니까 이쪽도 45도.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 중심 끄어서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45도짜리니까 직각 이등변이 될 거고, 그러면은 현에 대해서 OA 현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떨궈가지고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길이가 2입니다. 요 길이가 그럼 당연히 직각 이등변, 직각에 대해서 45도 45도니까 2 똑같을 거고, 그러면 반지름은 2루트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문제에서는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최대값이라는 것은 원에서 요 제일 위에 있는 요 순간일 때 K를 잡으면은 양수 K가 최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순간은 원이 그려질 때 요렇게 해서 2루트 2에서 뭐를 빼는 순간 2루트 2에서 얘를 빼줘서 K가 얼마 될 때? 2루트 2 빼기 2가 될 때 16번은 이 문제가 올림포스 고난도 구버전 4% 오브 4%에 있는 41번 문제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원리를 원을 생각해서 풀면은 금방 풀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생각하면은 좀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2등급 변별력 문제로 잡겠습니다. 다음 1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은 우리가 17번 문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유명해서 각 내신 문제에서 몇 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15페이지 38번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얘는 두 가지 풀이를 한번 생각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읽어보면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MB를 표현하고 MC를 표현하는데 지금 구하라는 거는 집합 1, 2, 3, 4, 5, 6 이렇게 원소 6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63개 집합에 대해서 모든 원소를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곱하기 순으로 계속 원소를 적어가면서 계산해 준 결과를 모든 거를 곱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등장의 수 관점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6은 항상 어떻게 등장할까요? 6은 항상 곱하기 6으로 계산되겠죠? 왜? 6이 제일 크니까 어떻게 하든 6이 제일 큰 숫자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 홀수번째 등장하겠죠? 홀수번째 등장하는 거는 곱하기고 짝수번째 등장하는 거는 나누기로 표현해야 됩니다. 모든 원소가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6 곱하기를 할 건데 얘가 6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은 우리 6을 제외하고 1, 2, 3, 4, 5 5개 부분집합 만들 수 있는 거 2의 5제곱해서 무려 32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6이 32번 등장하니까 6의 32제곱이 될 겁니다. 다음 5를 한번 보겠습니다. 5는 우리가 5가 홀수번째 등장할 때랑 짝수번째 등장할 때랑 홀수번째는 곱하기 6으로 생각할 거고 짝수번째는 나누기 6인 곱하기 5로 생각할 거고 나누기 5는 뭐랑 똑같다? 곱하기 5분의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5가 홀수번째 등장한다는 거는 5 해주고 난 다음에 뒤에 얘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뒤에 뭐가 더 등장할 수 있는 거 가지수가 총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16개가 더 등장하겠죠. 그럼 5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6, 5로 등장하고 뒤에 오는 상황. 그래서 얘 부분도 16개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경우 5는 16번이고 그 다음 곱하기 얘는 5분의 1이 16번이네요. 그래서 얼마? 1. 다음과 같이 6, 5, 4, 3, 2, 1 전부 다 하면은 계속 곱하면은 1, 1, 1 만들어져서 최종적인 정답은 6의 32제곱이 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6 우리가 1, 2, 3, 4, 5, 6에서 1, 2, 3, 4, 5 이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총 32개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적어 보겠습니다. 4, 3, 2, 1. 그러면 4, 3, 2, 1이 등장했을 때 처음에는 4, 그 다음에 나누기 되니까
3분의 1로 바뀔 거고 그 다음 2, 그 다음 1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1분의 1이라고 적을까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6을 집어넣으면 집합이 요 집합이랑 요 집합이랑 대응되게끔 봐서 6, 그 다음에 얘를 4분의 1, 그 다음에 3, 그 다음 2분의 1 요렇게. 그러면 4321과 6431이 항상 곱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하면은 항상 어떻게 될까요? 4와 4분의 1이 없어지고 3분의 1이랑 3이 없어지고 2랑 2분의 1 없어지듯이 얘는 항상 누가 맞는다? 6이 남습니다. 어떤 1, 2, 3, 4, 5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32개가 옆에 6을 붙이기만 하면은 두 개를 곱하면은 항상 누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러니까 6이 몇 번 등장한다? 32번 등장한다. 곱하기 식에서. 그래서 정답은 얼마? 6의 32제곱.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대응으로 생각해서 좀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이 문제는 변형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원 문제가 원래 문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순서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되는 문제를 나누기 곱하기로 바꿔가지고 살짝 틀어서 낸 문제였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보면은 fx가 m의 x-a 더하기 n의 x-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그림은 A, B, A가 B보다 크다라고 예를 한번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A, B가 있을 때 우리가 A보다 작을 때는 얘도 마이너스 돼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인 직선이 되겠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서는 얘는 아직 더 커졌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M-N인 직선. 그 다음 B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M 플러스 N인 직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 그 다음에 x-2 할까요? x-1, x-2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과 2에 대해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는 그림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앞에가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그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이고 여기는 m 플러스 n이고 중간에는 m 마이너스 n인 직선이 연결되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보시면은 기억 y는 fx 그래프가 대칭 축이 존재하려면은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 a랑 b가 같거나 또는 mn 같거나 또는 우리가 두 개 곱한 게 0일 때 축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면은 a, b가 같으면 얘랑 얘 값이 같으면은 우리 얘는 그냥 꺾이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축이 존재할 거고 mn 이 값이 같을 때는 언제? 얘가 0 되는 순간이 있어서 그림이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대칭축이 A, B 사이에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때도 그림이 가능한 대칭축이 존재하는 그림일 거고 mn 곱한 게 0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내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아예 없어지니까 우리가 V자로 그릴 수 있겠죠. 둘 다 0이어도 그냥 0 되니까 대칭축은 존재할 거고 그래서 기억 성립하는 순간은 요러할 때다 맞는 말. 그 다음 니은 해보겠습니다. 니은을 보면은 A 그 다음에 B 0 그 다음 M N 요거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K 플러스 1의 X 한 개 F KX 얘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F에다가 FK를 집어넣고 그게 FK보다 크다. 그러면 FK 값이 이 값이 어떤 값으로 나온다 해서 T라고 생각하면은 FT가 T보다 어떻다? 크게 됐는지 우리가 요 상황일 때 이게 성립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요거는 y는 t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직선이 우리가 y는 ft라는 그래프가 이 위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성립했다고 해서 위에 항상 그려질까요? 아닌 예를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를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리가 비울기가 얼마? 둘 다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인 직선이고 그 사이에서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인 직선. 그 다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인? 6분의 5인 직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얘 보면은 기울기가 6분의 5니까 직선 y는 x 1인 것보다 완만하게끔 이렇게 가니까 무조건 y는 x 밑에 있는 부분에서 그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아서 니은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디귿. 디귿은 우리 집합 x를 원소로 가지는데 f 절대값 x 한 개 k 얘가 무한집합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m과 n이 같을 때이다. 이 m과 n이 같을 때는 얘가 0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려지면은 우리가 x에다가 절대값하고 k가 같아지는 게 x가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k랑 k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하는, 겹치는 순간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보면은 x의 절대값이 있는 요 그림을 좀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절대값 x. 얘는 어떻게 되는 그림인가요? 우리 이 그림은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뒤집는 그림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예를 들어서 A, B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그럼 얘를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F 절대값 X 요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그림이었다면 Y는 K가 요렇게 잡힌다면은 X가 무수히 많겠죠? 선으로 겹치니까 무수히 많게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그러면 x가 양수인 부분을 뒤집은 이 그림만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져 버리면은 얘는 y는 k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순간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것도 틀렸다. 다음 18번 문제는 변별력 문제. 요게 기역, 니은, 디귿 하는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답을 잘 찾지 않았을까 2등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19번 서술형 19 서술형 1번 서술형 1번이죠. 서술형 1번에서 이거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2번에서 지금 집합 x를 모두 구하고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집합 x 전부 다 적어줘야 되는 문제.
예. 그래서 집합 x를 모두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거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그랬는데 서술형 1번에서 집합 x를 전부 다 집합 표시해서 전부 다 적어줘야 되는 거 그거를 실수로 뒤에 있는 것만 풀지 않았을까 싶어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 집합 x를 구하라 그러면 전부 다 집합으로 적는 거 그거 좀 잘 봐줬으면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은 이거 KMO 문제였는데 하이엔드 22페이지 9번 하이엔드 22페이지 9번에서 비슷한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양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6일 때 x 더하기 2분의 y 그 다음에 y 플러스 2분의 x 얘는 x가 a일 때 y가 b일 때 최소값 c를 갖는다 a, b, c를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 가지 풀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술기하도 써보고 코시 슈바르츠도 써보고 그러면 이 문제를 봤다 x 더하기 y가 6이니까 요거를 통분을 해서 식을 좀 변형해 봅시다. 통분을 통해서 통분하니까 xy 되고 2y, 2x 2로 묶어서 x 더하기 y 그리고 2랑 2랑 곱하니까 4 위에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겠죠. y제곱, x제곱, x제곱, y제곱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 더하기 y인데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x 더하기 y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그리고 플러스 2x 더하기 y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x 더하기 y가 얼마니까 6이니까 6을 갖다 한번 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6 집어넣으니까 xy에다가 더하기 16이 될 거고 6을 집어넣어서 36에서 11을 더하니까 48 그리고 마이너스 2xy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뒷부분을 뺄 수 있을 만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다시 한번 xy에 더하기 16이라고 적으면은 뒷부분에서 48이 나오려면은 플러스 80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랑 약분되고 마이너스 2만 내려오고 남은 거 80 xy 더하기 16 분의 80 요렇게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거에서 얘가 최소가 되고 싶다. xy는 양수인데 그럼 최소가 되려면은 이 값이 제일 크면 클수록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는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xy의 최소값을 찾으러 갑시다. xy 최소값은 x가 양수, y가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얼마? 6이었으니까 나누면은 3 제곱 양변 제곱해서 9 xy가 되겠죠. 따라서 xy의 최대값은 얼마? 9 그때가 얘의 전체가 뭐다? 최소일 때다. 그럼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9 집어넣으니까 25분의 80 5분의 16 따라서 얼마? 5분의 6 되겠죠. 얘는 제일 작은 값이 5분의 6입니다. 따라서 C가 얼마? C가 5분의 6. 그러면 이게 최대가 되는 순간,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다? 이거 최대가 되는 순간은 XY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X도 3, Y도 3, A, B, C.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풀이로 코시 슈바르츠로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코시 슈바르츠로 내가 얘를 보는데 양변에다가 더하기 1씩 잠깐 해도 되겠죠? 더하기 1, 더하기 1. 양쪽에다가 더하기 1씩 하면은
더하기 1 더하기 1 하고 나중에 빼기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1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가 돼서 2개 더해서 6. 그러면 전체가 8 돼서 우리가 식 자체를 x 더하기 2분의 8, 그 다음 y 더하기 2분의 8,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마이너스 2, 얘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얘는 8로 묶어내면은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요거 최소값 찾으러 가겠습니다. 얘는 너는 언제 최소니? 우리가 이게 제곱 형태라고 보면은 얘도 x 더하기 y, y 더하기 2, x 더하기 2, y 더하기 2 이렇게 놓고 계산해서 우리가 이거 1과 1 요거 전체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형태는 a, c, b, d 전체 제곱 푸시 슈바르츠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 부분이 x 더하기 y가 6이니까 요 부분이 10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언제 10이 넘어가니까 5분의 4, 10분의 4, 그래서 5분의 2.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얘는 5분의 2가 들어가서 5분의 16 빼기 2니까 5분의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최소값 C값은 5분의 6.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코시 슈바르츠가 성립하는 순간이 언젠지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각각 3, 3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그냥 곁들여서 말하자면은 객관식 문제였으면은 지금 얘의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이 일정합니다. 지금 구하라는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데 x랑 y랑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칭식. 그러면 얘 합이 6으로 일정하면은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x, y가 반반으로 3, 3으로 가질 때여가지고 갖다 집어넣어서 5분의 3, 5분의 3, 5분의 6이 최소값. 그렇게 풀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객관식이었으면. 다음 21번 하겠습니다. 21번 서술형 3번이죠. 서술형 3번 gx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gx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2보다 클 때는 y는 x 4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2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질 거고, 2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인데 이렇게 와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게 gx다. gx가 x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 값은 치역이 제일 큰 값에서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를 다 가진다. gx가. 그러면 우리가 f1 는 어떤 거냐? 마이너스 gx 플러스 3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 개수 풀이 과정 함께 구하는 문제. 가는 자연수 n에 대하여 f nx의 최대값이 mn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m1부터 라지 m1 요거 얘의 최대값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gx라는 게 어차피 치역이 모든 실수니까 이거를 t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그림은 t에 관한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라서 위로 볼록할 거고, 그러면은 요 꼭지점은 언제? 마이너스 3a일 때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m1은 뭐다? 마이너스 b 제곱이다. 그런데 F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2는 어떤 거냐? 마이너스 F1이 들어가고 3A 전체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F1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다. F1 치역은 마이너스 B 제곱보다 작은 값입니다. 마이너스 B 제곱보다 작은 값.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보다 작은 게 다시 정의역이 돼서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b제곱까지 그려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겠죠.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3a보다 작은 순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은 순간이면은 우리 최대값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니까 최대값이 m2는 이 순간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또 이 값이 m1이었으니까 이 값이 m1이었으니까 m2는 또 옆에 있을 거고, 그러면은 m3 값은 더 작아지면서 점점점 작아지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3a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여기에 있었을 때 마이너스 b제곱이 m1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부터 쭉 다 가질 수 있겠죠? 치역이. 그럼 다시 이 점에서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m1 값이 m2랑도 똑같을 거고, 이게 반복돼서 모든 최대값이 다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러면 지금 가에서 M12 어떻게 된다? M20 그 다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다시피 얘는 이 상황에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성립할 때 다 같아지는 상황일 때구나. 그러면 요 마이너스 m1이라는 마이너스 b제곱이 다 똑같은 값이 되고, 마이너스 b제곱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방향을 바꾸면은 b제곱은 100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생각하면은 b제곱이 어떻게? 3a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나를 살펴보면은 나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나에서 AB는 자연수이고 A는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5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우리가 50보다 같은 자연수이고, 이제 B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하나씩 잡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처음 들어갈 수 있는 B 자연수는 10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B가 10이면은 A가 될 수 있는 값은 30 3분의 100보다는 커야 되니까 34부터 계속해서 50까지가 되겠네요. B가 얼마일 때? 10일 때는 121이니까 121을 3으로 나누면은 41부터 되겠죠? 41부터 50까지. 그 다음 B가 10일 때는 144니까 144면은 3으로 나누면은 48. 그래서 A가 48, 49, 50 되는 겁니다. 지금 순서상 찾고 있으니까 B가 10일 때 되는 개수가 17개. 그 다음 B가 11일 때 되는 개수가 빼고 하나 더 해서 10개. 그 다음 요렇게 3개. 그래서 총 가지수는 몇 개? 30개. 요렇게 풀 수 있었겠죠. 이 문제도 꼭 수투 킬러 문제들 같은 거 볼 때 쓰는 아이디어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문제 조금 어려워서 변별력을 1등급 변별력 문제로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배점도 13점으로 좀 높았습니다. 이상으로 회화 요구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